인수분해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었거든요. 네. 근데 정확히 인수분해가 어떤 걸 의미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다른지, 그리고 네. 인수분해는 왜 배우는지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네. 네. 보면은 인수분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개된 식을 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의미해요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지금까지는 우리는 다항식에서 이렇게 합의꼴로 나타낸 전개식을 많이 봤어요. 그죠? 네. 이런 합의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전개식을 많이 봤는데, 네. 이런 다항식을 다시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. 네. 약간 재밌죠? 지금까지는 곱의 형태로 나타낸 거를 어렵게 합의꼴인 전개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었는데, 이번 단원에서는 다시 이런 합의꼴로 돼 있는 이런 다항식을 곱의꼴로 바꾸는 걸 다시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네. 이해됐어요? 네. 네. 그럼 왜 이렇게 합의꼴로 된 전개식을 왜 다시 곱의꼴로 바꿔야 될까요? 왜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. 네. 네.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웠었죠. 기억나요? 네. 2차 방정식? 사실 2차 잘 안 나요. 방정식을 잘 안 네. 나요? 네. 2차 방정식의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?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어요.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나왔대. 네네. 그러면 이런 꼴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A, B를 곱했던 0이다. 그러면 A A가 또는 0이거나, 네. 맞아요. 한번 얘기해 볼래요? A 또는 B는 0이다. 맞아. A 또는 B가 0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, 이 개념을 확장해서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 방정식을 곱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x-1이 0 또는 x-3이 0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근을 구했어요. 그죠? 네. 네. 우리는 어떻게 네. 보면 2차 방정식 풀이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수를 배울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뭐 x축과의 교점을 구할 수도 있고, 뭐 접하는지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과 접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. 네. 더 나아가서는 미분과 적분에서도 어떠한 중요한 값을 얻기 위해서 이 인수분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. 그래서 이 인수분해를 잘 배워놔야 나중에 2차 함수, 뭐 미분, 적분까지 고등과정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. 네. 알았죠? 네. 그래서 이런 인수분해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, 이제 이 인수분해에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, 네.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거예요. 네. 기억나요? 네. 1번부터 5번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라 이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. 네.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 1번에서 5번까지 공식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? 저는 5번? 5번도 중요하죠. 5번도 중요하고 3번? 3번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해요. 네. 왜냐?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뭐라고 하죠? 합차 공식이요. 맞아요.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.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따로 이름까지 지어놨겠어요. 그죠? 네.
이 합차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차 공식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돼요. 네. 근데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다 알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. 네,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이걸 많이 쓰는 문제가 나오나요? 그럼요. 1번부터 5번을 다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보통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 공식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아, 네. 예. 그리고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거는 6번부터 10번까지. 한번 위에서부터 볼까요? 자, 인수분해 공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? 합의 꼴을 곱의 꼴로 나타낸 거라고 했죠. 반대로 곱의 꼴을 합의 꼴로 나타낸 게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에요. 그죠? 네. 어때요? 합의 꼴을 곱의 꼴, 곱의 꼴을 합의 꼴. 순서만 바뀐 거죠. 네. 곱셈 공식 잘 외웠잖아요. 그죠? 네. 1단원에서 잘 외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서가 서로 반대가 되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. 네. 우리는 지금 우항,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전개하는 걸 지금까지 배웠다면 네. 이제는 왼쪽에 있듯이 이런 전개식을 오른쪽처럼 다시 곱의꼴로 바꾸는 것도 자연스럽게 곱셈 공식을 잘 외웠다면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. 네. 네. 그럼 한번 유형 문제를 한번 볼까요? 자,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해놨어요. 네. 자, 1번. 1번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좋을까요? 아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그 공식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뭐였죠? 합차 공식이요. 합차 공식. 합차 공식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볼래요? 네. 제곱. 네. 그쵸? 네. 그러면 이 1번 문제를 어떻게 합차 공식의 꼴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거잖아요. 여기를 A로 보고 네. 네. 4를 B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4를 B로 본다. 네. 4를 B로 보는 것도 좋은데 4가 아니라 뒤에 B가 또 있잖아요. B 제곱이 또 있잖아요. 네. 4B. 4B를 B로 본다. 이거는 4B 제곱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? 2B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. 전체 제곱, 그죠? 네. 그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A를 2A-3B로 보고 여기서 있는 이 B를 2B로 보는 거예요. 할 수 있겠어요? 네. 한번 해볼게요. 네. 했어요. 오케이. 그런 다음에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.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. 네네. 네, 끝까지 한번 풀어볼까요? 오케이. 그러면 이렇게 합의꼴로 되어 있는 다항식을 지금 잘 인수분해 해줬어요. 네. 한번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, 그러면?